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연봉 1억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때 부끄럽지 않은 수준, 소위 성공한 직장인의 반열에 올랐다는 증표로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조용한 부자들은 연봉 1억의 화려함보다 어딘가에 조용히 묻혀있는 자산 5억을 훨씬 더 무서운 힘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시간을 팔 때 자산 5억을 가진 누군가는 그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며 인생의 주도권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봉 1억이라는 달콤한 숫자가 어떻게 당신의 눈을 가리고 가난으로 이끄는 덫이 되는지, 그리고 왜 자산 5억이 자본주의라는 전장에서 당신을 지켜줄 진짜 성벽이 되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내가 쫓던 1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을 조용한 부자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빠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연봉 1억, 월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대략 650만원 남짓입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던가요? 연봉이 1억에 진입하는 순간 국가는 당신을 고소득자로 분류하고 무거운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이름의 청구서를 내밉니다. 뿐만 아니라 연봉 1억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체면 유지비는 또 어떻습니까? 남들 눈에 비치는 성공한 내 모습에 걸맞은 좋은 차, 비싼 거주지, 자녀의 고액 학원비,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보상 소비까지. 결국 연봉 1억 직장인의 통장은 매달 들어오는 큰돈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지출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봉 1억의 화려한 함정입니다. 많이 벌고 있으니 부자가 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정작 남는 돈이 얼마인지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흐름과 축적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연봉은 경제학적으로 플로우, 즉 흐르는 물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동안에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지만 회사가 수도꼭지를 잠그거나 당신의 건강이 나빠져 손잡이를 돌릴 힘이 없어지는 순간 그 흐름은 즉시 멈춥니다. 어제까지 1억 원의 연봉을 받던 사람도 오늘 해고 통보를 받으면 소득이 0원이 되는 잔인한 게임이죠. 반면 자산 5억은 스덕, 즉 고여있는 호수입니다. 당신이 잠을 자고 있거나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 호수의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투자가 병행된다면 호수는 스스로의 수위가 높아지며 규모를 키워나갑니다.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은 매달 1일부터 다시 0원이라는 베이스 캠프에서 등반을 시작해야 하는 시시포스의 형벌을 받고 있지만 자산 5억을 가진 사람은 이미 해발 500m 고지 위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연봉을 1000만원 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야근과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하지만 자산 5억이 연 6%의 수익률만 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노동 없이도 매년 3천만원이라는 현금을 창출해냅니다. 이 3천만원은 여러분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 3천만원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월급 3천만원에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노동 그리고 건강이 녹아 들어있지만 자산이 벌어다 준 3천만원은 당신에게 온전한 자유시간을 선물합니다. 더 무서운 데이터는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부의 중력 현상입니다. 자산 5억이 6억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0원에서 1억을 모으는 시간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깁니다. 한번 5억이라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자산은 복리의 가속도를 타고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납니다. 연봉 1억 직장인이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고 매달 제자리 걸음을 걷는 동안 자산 5억을 가진 이들은 눈덩이가 굴러가듯 부의 격차를 벌립니다. 자산 5억이 주는 진정한 위력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의 굴레를 언제든 끊어낼 수 있다는 실질적인 권력에서 나옵니다. 연봉 1억인 사람은 그 소득을 잃을까봐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고개를 숙여야 하지만 자산 5억을 든든하게 확보한 사람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 우위야말로 조용한 부자들이 연봉보다 자산의 숫자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수도꼭지 밑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 평생 물을 공급해줄 든든한 호수를 파는 삶을 살 것인지 말입니다. 자본주의는 정직합니다. 당신의 노동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지만 당신의 소유한 우량한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납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화려한 1억이라는 포장지에 속아 진짜 부를 형성할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연봉 1억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사회적 안도감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잔혹
잔혹한 진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자본주의 시스템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순간 더 극명해집니다. 흔히 우리는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연봉 1억 원 받는 직장인, 소위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이들의 소득은 단 1원도 숨길 곳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월급 봉투가 열리기도 전에 국가는 가장 먼저 자신의 몫을 챙겨갑니다. 과세 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의 상당 부분은 사회보장과 복지라는 명목하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산 5억 원 굴리는 자산가들의 세계는 어떨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노동의 대가보다 자본의 대가에 훨씬 더 관대합니다. 주식의 매매 차익, 장기 보유에 따른 배당 소득, 혹은 부동산을 통한 자본이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근로소득세의 최고 세율보다 현저히 낮거나 다양한 비과세 혜택으로 보호받습니다. 결국 연봉 1억 원 벌기 위해 몸부림치는 당신보다 자산 5억 원을 조용히 운용하며 자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는 노동하는 사람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부의 축적을 돕는 법과 제도는 언제나 자본을 가진 자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냉정한 팩트입니다. 이 룰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올리겠다는 전략만 고수하는 것은 마치 규칙도 모르는 채 경기장에 뛰어든 선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연봉의 앞자리가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의 원천이 나의 노동에서 나의 자본으로 완전히 이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자산 5억이 가진 진짜 무서운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의사결정의 자유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봉 1억 원 받는 핵심 인재라고 가정해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고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립니다. 혹은 회사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이자 아이들의 교육비,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고연봉자로서의 생활 수준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연봉 1억 원이라는 금으로 만든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 5억 원을 든든하게 확보한 사람은 다릅니다. 5억 원은 당장 은퇴하기엔 부족한 돈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충분한 실탄이 됩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앞에서 당당히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잠시 멈추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심리적 우위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기회의 선점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급한 사람은 당장의 월급을 위해 불리한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장이 공포에 질려 좋은 자산이 헐값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소유하게 됩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자본의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동력을 자산이라는 기계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받는 연봉이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 중에 얼마를 죽은 돈인 소비로 태워버리고 얼마를 살아있는 돈인 자산으로 치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용한 부자들은 결코 연봉 액수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자본이 벌어다주는 숫자로 인생의 성적표를 매깁니다. 남들이 연봉 인상 소식에 기뻐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배를 들 때 조용한 부자들은 그 인상분을 조용히 인덱스 펀드나 우량한 배당주에 묻어두며 미래의 자유를 예약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화려한 소비는 미래의 나를 노예로 만들지만 지금의 절제와 투자는 미래의 나를 진정한 주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마르지 않는 수도꼭지를 찾아 헤매는 목마른 나그네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삽을 들고 나만의 호수를 파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겠습니까? 40대라는 나이는 그 호수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기입니다. 연봉 1억이라는 허상에서 깨어나 자산 5억이라는 실체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과정은 지루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유의 크기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오늘 조용한 부자의 비밀이 전해드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균열이 되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한 부자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